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서울입니다. 종로에서 도봉구를 지나는 서울 106번 버스가 폐선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도봉구에서 종로 5가로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선을 통보했는데 도봉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106번 간선 버스입니다. 종로 5가 광장시장에서 회차해 강북구 수유동을 지나 도봉구 쌍문동, 도봉산역을 거쳐 의정부까지 이동합니다. 하루 배차 간격은 평균 15분. 그런데 106번 버스 운행이 8월 3일로 종료됩니다. 서울시가 강동 지역의 인구 증가로 버스 노선을 확충하는데 도봉구를 거치는 106번 버스 폐선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107번과 140번 등 종로 도심을 진입하는 버스 노선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암사 역사공원역이 8월 10일 날 개통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중복 구간에서 이제 노선을 경기도 구간 운행 노선 중에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그쪽에서 노선을 확충하려고 저희 계획을 잡았고요. 네. 그 일환으로 이제 106번을 이제 추진하게 된 거예요. 106번 버스를 이용하는 도봉 구간의 승하차 인원은 하루 2,500명에서 3,000명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도봉산역 승하차 인원이 하루 1,000명을 넘을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도봉 주민들은 106번 폐선 소식에 불편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자주 타죠. 여기 한 번에 그렇지. 의정부로 가는 게, 의정부역으로 가는 거야. 그렇죠. 많이 불편하지. 평소에 자주 얼마나 이용하세요? 한 달에 한 10번 정도? 쌍문동 쪽으로 가니까 그쪽으로만 가지. 그래서 불편하겠지 뭐. 도봉구는 106번 버스 폐선 철회를 위해 주민 5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도봉구의회도 교통 접근성과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106번 버스 폐선 철회와 함께 107번 버스 노선 신설을 촉구했습니다. 도봉구 의회는 106번 버스 폐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도봉구 의회는 동구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107번 노선을 해등로, 주공 3단지, 신창시장, 미아역으로 변경할 것과 방학동에서 도봉구청 연계 노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도봉구는 106번 버스가 폐선되더라도 기존의 107번 버스 등이 창 3, 4동을 거쳐 가도록 서울시에 노선 변경 대책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순환선인 서울 지하철 2호선은 신도림역부터 까치산역까지 별도의 지선으로 운행하고 있는데요. 경기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가 2호선 지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양천구는 교통 사각지대인 신월동에 전철역을 신설하는 동시에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한다는 구상입니다. 두 지자체를 통해 관련 계획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가 서울 2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공동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두 지자체는 용역을 통해 최적의 연장 노선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합니다. 또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기 위한 후보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포시는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을 고려해 김포 골드라인과 5호선으로 환승 연계가 가능한 2호선 연장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까치산역에서 경기 김포로 연결하는 노선 계획이 되겠고요. 여러 가지 노선, 최적 노선을 검토하고 그중에 최적 노선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신정 차량 기지를 김포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최적 노선 후보지도 할 것이고요. 취재 결과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양천구는 지난해 초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신정 차량 기지 이전을 위한 후보지 4곳을 공개했는데 김포시 고촌읍도 당시 양천구가 검토한 후보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양천구는 신정 차량 기지 이전으로 발생하는 부지 개발 이익을 활용해 2호선 김포 연장의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아파트 지금 한복판에 차량 기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가장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경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인지 이 문제가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김포시와 양천구는 2호선 신정지선을 김포 고촌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풍무역이나 김포 북부 지역으로 2호선을 연장했을 때의 사업성도 함께 분석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말 용역 중간보고회까지는 대략적인 연장 노선을 결정하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이번 연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개발 제한 구역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짓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반대가 있어서인데요. 반면 차고지를 설치하려는 측과 일부 주민들은 이미 협의를 했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구청 측은 논란에 대한 중재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이곳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개발 제한 구역에 택시 공동 차고지를 짓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도심 택시 차고지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택시 조합이나 연합회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강서구청 측에 따르면 공람 공고 절차는 마쳤습니다. 지금은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에 사는 일부 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반대해서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주민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승인은 자치구 몫입니다. 강서구청 측은 주민들 사이에서 생긴 갈등인 만큼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정당의 원내대표를 기초의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의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한 기초의회에 교섭단체가 꼭 필요한 건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제 기초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 등 운영 방식도 기초의회가 직접 조례로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 25개 기초의회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곳은 모두 19곳. 가장 최근에는 강북구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교섭단체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교섭단체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에서 처음 운영됐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내부에서 먼저 정리하고 상대 정당과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교섭단체는 의회 운영의 방향과 또 정당 정책의 추진, 또 소속 의원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섭단체 간에 또 사전 협의나 조정 등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교섭단체 대표라고 하면 양당의 의원들을 대표해서. 하지만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초의회의 정원은 20명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정도로 규모가 작아 교섭단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의회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좀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거대 양당이나 의원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각 당의 대표 의원이라는 어떤 감투, 자리 나눠먹기가 필요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표 의원과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 비판 지점은 또 있습니다. 강북구 의회의 의원 정수는 14명. 각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원내대표를 두면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14명 중 절반인 7명이 감투를 쓰게 됐습니다. 이미 의원 정수의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렇게 업무 추진이라는 명목으로 의정활동에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교섭단체 대표원을 양당이 선임했는데 이 5분과는 겹치지 않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14명 중에 7명에게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불필요성과 예산 낭비 등 여러 지점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아직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은 기초의회에선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당 간 소통 창구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기능을 분명히 하고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수 정당이라든가 또는 무소속으로 또 입성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이 교섭단체 제도가 만들어지면 여기 논의 테이블에서 이제 좀 배제가 되는 어려움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새로운 그 조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가볍게 정해질 문제는 아니고. 지방자치 실현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기초의회. 기초의회의 교섭단체가 감투 늘리기, 예산 낭비의 창구가 되지 않으려면 보다 신중한 접근과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피서가 절정을 맞았는데 동해안은 독성 해파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수욕장마다 쏘임 피해가 잇따르고 조업 차질과 그물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는데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동해 전역에 해파리 주의특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정치망 어선이 그물을 들어 올리자 물고기 대신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그물 속을 헤집어 겨우 물고기 몇 마리를 찾았지만 뜰채로 건져 올리는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조업을 망친 어민들은 해파리 때문에 애써 잡은 물고기까지 다시 방류하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많다 보면 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니까 일단 들어오는 양 자체도 적고, 그리고 해파리가 감게 되면 고기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손해가 좀 많죠. 어민들은 조업 차질은 물론이고 그물이 찢어지는 피해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서 절정기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들도 해파리떼로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 수상안전 요원들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파리를 걷어내는데 성인 몸통만 하다 보니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다르게 수온 상승 때문에 해파리들 양이 원래는 이 독성 해파리가 없었었는데 최근에 독성 해파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뜰채에 담긴 해파리는 백사장 한쪽으로 옮겨지는데 작업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됩니다. 조금 전 인명 구조 요원들이 포획한 대형 해파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둥근 몸체에 촉수가 나 있는데 길이는 50cm가 넘습니다. 최근 동해안에 급증한 노무라 입깃 해파리나 보름달 물해파리 모두 독성이 강한 게 특징. 불과 10여일 만에 강원도 동해안에서만 220건이 넘는 해파리 쏘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촉수가 닿았을 때 진짜 바늘로 계속 찌르는 느낌이 나가지고 엄청 따가웠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중국 남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동중국해의 영양염류가 증가하면서 대형 해파리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파리떼가 강한 동안난류를 타고 강원도 동해안까지 밀려드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 23일에는 강원도 동해안까지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노무라 입깃 해파리의 경우에는 개체 크기가 커서 차단망은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개체에서 분비된 점액 물질이나 일부 절단된 개체의 조각에도 쐐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쏘임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물속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일단 물 밖으로 피한 뒤 신고하고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즉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여름철은 전기 사용이 급증하고 습도가 높아 전기 화재 위험이 커지는 시기인데요. 전기 화재는 특히나 생활 속에서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름철 전기 화재 예방법 송원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간 7, 8월에 발생한 화재는 약 2만 8천 건입니다. 이는 전체 화재의 14.5%에 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4건 중 1건은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여름 무더위에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고 장마철 높아진 습도가 전기 화재 위험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전력 소모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과부하로 인해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그 누수가 되면서 전기 배선 쪽에
손상도 가게 되고 전기 화재를 막으려면 에어컨 등 전력 소모가 큰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에어컨은 벽체 콘센트나 고용량 멀티탭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실외기 주변 발화 물질은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 습기로 인한 누전 방지를 위해선 콘센트와 멀티탭 상태를 자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노후되거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여름 휴가철 장시간 집을 비울 땐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둬야 안전합니다. 멀티 콘센트가 전기 화재 발생 1위인 만큼 자주 화재가 발생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멀티 콘센트의 전원을 항상 꺼놓고 외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9일까지를 여름철 화재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화재 안전을 불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 가운데 도시계획 규제가 있거나 구릉지, 문화재 주변이어서 사업 여건이 불리한 10곳을 다음 달 공모를 통해 우선 선정할 계획인데요. 이후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관리 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 이주, 준공까지 대상 지역의 사업 전반을 돕습니다. 특히 대상지에는 사업 면적을 확대하거나 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낮춰주고 융자 지원이나 기술 지원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은평구가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구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 추가됐다고 밝혔는데요. 세부 보장 내용은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강력범죄 상해, 화상수술비 등 10개 항목입니다. 보험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천 지역 경사로 도로 환경이 개선됐습니다. 양천구는 올해 초 현장 조사를 통해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한 도로를 확인하고 신월이동 월정로 등 6곳에 대해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목동 근린공원 일대 등 9곳은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